왕비인 장 씨와 전에 왕비였던 민 씨 간의 왕후 타이틀 매치를 중계하기 위해 이곳 창덕궁 특설링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에는 경기의 해설을 맡아주실 광해궁 씨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광해궁 씨. 네, 반갑습니다. 두 사람 간의 왕후 타이틀 매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죠. 처음 경기는 1689년에 있었죠. 당시 왕비였던 민 씨가 패배해서 장 씨가 왕비가 되어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벌써 5년이 지났네요. 홈코너 주변에는 장 씨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내건 현수막들이 눈에 들어오고 청코너 주변에는 민 씨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내건 현수막들이 있네요. 홈코너 쪽 현수막에는 남인일동, 조선역관협회, 내어물전 상인의 일동이라는 단체 이름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청나라 상인 일동이라는 단체 이름도 보이고요. 아울러 청코너 쪽 현수막에는 서인일동, 외어물전 상인 일동이라는 단체 이름이 눈에 띄네요. 이런 단체들이 양쪽 선수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홈코너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한 단체들부터 말씀드리죠. 남인 일동이라는 현수막은 여당인 남인이 설치한 것이죠. 조선 역관협회는 중인 출신의 외국어 통역관들이 만든 단체죠. 장씨 가문이 역관을 많이 배출했고 그들이 청나라 물건을 사서 일본인들에게 되파는 중개무역 등을 통해 축적한 막대한 부를 남인의 정치자금으로 제공하기도 했죠. 어떻게 그런 식의 무역이 가능했죠? 역관들에게는 출장 경비 대신 인삼 8포를 지원해주고 청나라에서 무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가 있어요. 이것을 팔포무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역관이 동행하는 조선사절단이 지나가는 청나라 지역의 길목마다 장이 섰던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도 장 씨를 응원하러 왔군요. 그런데 내어물전 상인들은 왜 왔나요? 연산궁 씨도 잘 아시듯이 내어물전은 종로에 있죠. 그리고 외어물전은 서소문 밖에 있잖아요. 그런데 인기 상품인 북어의 유통권을 놓고 두 어물전이 싸움을 하는데 내어물전은 남인과 연결고리가 있고 외어물전은 서인과 연결고리가 있죠. 지난 5년 동안 외어물전 상인들은 북어 유통권을 갖지 못했죠. 그렇군요. 다음으로 청코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코너에는 야당인 서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서소문 밖에서 온 외어물전 상인들이 있네요. 지금으로서는 아무래도 이들이 수세에 몰려있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더구나 서인의 영수인 송시열이 장씨와 민씨 간 왕후 타이틀 매치가 처음으로 열리던 해사약을 마시고 죽었죠. 숙종이 장씨가 낳은 아들로 세자를 삼으려 하자 이를 반대하다 숙종이 미움을 산 것이죠. 결국 그 아들이 조선 제20대 왕 경종이 되었잖아요.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양 코너의 선수들이 자리를 하였고 심판도 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심판이 숙종이네요. 사활을 건 뜨거운 응원도 시작되었습니다. 숙종이 두 선수를 링 중앙으로 불러 주의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장 씨와 민 씨 둘 다 눈을 부릅뜨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난타전이 끝나고 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숙종이 민 씨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부터 민 씨가 다시 왕비가 되겠습니다. 광해궁 씨,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해설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민씨에게 축하드립니다. 장씨는 패비가 될 것이고 남인들이 차지했던 조정의 자리로 서인들이 대거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장씨가 이기자 서인들이 조정에서 대거 축출당했거든요. 우리는 그 일을 기사왕국이라고 부르죠. 아마 오늘의 경기 결과로 달라질 정국을 우리는 갑술왕국이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올해가 갑술년이니까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숙종은 이번에 민 씨 손을 올려주었을까요? 밑바닥에는 고도의 정치술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즉 장씨와 민씨를 대표 선수로 출전시킨 남인과 서인 양당 중 어느 당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숙종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자신의 여인들마저 희생시키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나아가 과학자들의 시각에서는 숙종의 사랑의 유효기간은 5년 정도라고 할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평균보다는 좀 길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청코너 부근에 앉아서 민 씨를 열렬히 응원하고 민 씨가 이기자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는 여인이 있던데 누구죠? 최모수리입니다. 궁궐에서 청소 같은 일을 맡아서 하는 여인인데 숙종의 눈에 들어 지난해 첫 아들을 낳았지만 죽었고 올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을 여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겠군요. 자, 이것으로 창덕궁 특설링에서 열린 왕후 타이틀 매치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빈은 숙종의 세 번째 왕비였다. 장희빈은 이름 장옥정의 성씨인 장에다 희라는 호를 붙이고 거기다 정일품의 풍계인 빈을 붙여서 부른 것이다. 그녀는 부유한 역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집안이 기운 탓에 오촌 아저씨 장현의 집에서 성장하였다. 장현 역시 역관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였지만 제16대 왕 인조의 손자인 복창군이 역무죄로 처벌받을 때 복창군의 신복이라고 여겨 유배보냈다. 이후 장희빈은 궁녀가 되었고 숙종의 눈에 들어 왕비가 되었다. 왕비가 될 때
첫 번째 왕비인 임경왕후 김씨는 9년 전에 이미 죽었고 계비인 인현왕후 민씨는 폐비되었다. 명성왕후 김씨는 숙종의 왕위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장희빈을 궁궐에서 내쫓았다. 숙종은 명성왕후 김씨의 유일한 아들이다. 그리고 숙종 주변에 있었던 남성 왕족들은 오촌인 복창군 형제들 뿐이었다. 따라서 정변등이 일어나 왕위를 빼앗기게 되면 왕위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다. 이에 그녀는 그들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그들은 그녀의 집안과 대척점에 있는 남인들과 가깝게 지냈고 장희빈 역시 남인 계열이었기 때문에 명성황후 김씨의 입장에서는 숙종의 총애를 받던 궁녀 장희빈을 내치지 않을 수 없었다. 궁궐로 돌아온 장희빈은 왕비가 되었다. 명성황후 김씨가 죽은 후 장희빈은 궁궐로 돌아올 수 있었다. 궁궐로 돌아온 그녀는 종사품인 수건을 거쳐 정의품인 소위로 승격된 위치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뒷날 제20대 왕이 되는 경종이다. 그리고 아들이 왕의 후계자로 지명되면서 정일품인 빈이 되었다. 이후 인현왕후 민씨가 폐비되고 그녀가 왕비로 책봉되었다. 따라서 조정은 남인들의 숫자가 많아졌다. 숙종의 변덕과 고도의 정치적 계산으로 장희빈은 폐비가 되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된 지 5년이 흐르자 숙종은 인현왕후 민씨를 왕비에 앉히고 장희빈을 다시 빈으로 내려놓았다. 장희빈에 대한 숙종의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난 것이다. 아울러 남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서인 출신을 더 많이 조정에 채우려는 계산도 작용한 것이다. 숙종은 이 기간에 다른 여인 최무수리를 가까이 하여 아들을 낳기도 했다. 그녀는 숙빈 최씨로 불리는 인물로 제21대 왕 영조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스스로 제공한 빌미와 숙종의 정치적 계산으로 장희빈은 죽음을 맞이하였다. 장희빈은 폐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그녀는 거처인 창경궁 취선당에 머물며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 민씨가 죽기를 기도했다. 이 일이 발각되어 숙종이 내린 사약을 마시고 죽었다. 숙종이 사약을 내린 시기는 인현왕후 민씨의 장미기간이므로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죽은 것이다. 숙종이 이렇게 장희빈을 죽인 시기를 맞춘 것은 남인과 서인을 상징하는 두 존재를 동시에 모두 지워버리면서 그동안 자행한 편가르기를 끝내고 새로운 왕권 강화책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즉 앞으로는 어느 편에도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장희빈은 조선판 마녀사냥의 희생자의 개연성도 있다. 장희빈 이야기에 반드시 등장해야 할 인물들은 장희빈, 숙종, 그리고 인현왕후 민씨이다. 그들 중 인현왕후 민씨는 장희빈 때문에 숙종의 사랑을 잃게 된 상황에서도 후덕한 인품을 보여주는 캐릭터로 등장한다. 반면 장희빈은 앙칼진 성격의 요부 캐릭터로 등장한다. 하지만 이런 장희빈의 이미지는 서인들이 조작했을 개연성이 있다. 대표적 사례로 서인 김만중이 쓴 한글 소설 사시남정기에서 사시는 후덕한 인품의 캐릭터로 인현왕후 민씨를 연상케 한다. 반면 뷰씨는 표독스런 캐릭터로 장희빈을 연상케 한다. 인현왕후전 역시 장희빈을 부정적 이미지로 만드는데 함모했다. 나아가 이런 이미지를 토대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장희빈 관련 영화나 TV 드라마는 그녀의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하고 있다.